네, 갑자기 바이오주들이 좀 밀리면서 오늘 상승을 좀 키웠던 의료 AI주들도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뷰노가 오늘 좀 강하게 올랐었죠. 21%의 급등을 보였는데 현재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6.84%의 오름세만 나타내고 있고요. 루닛은 하락 전환, 딥노이드 역시 오늘 장초반에 4% 넘는 상승에 이와 달리 장중 9% 넘는 급락까지 보이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또 이렇게 시장을 또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정리 유창희 본부장, 조범수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그동안 올랐던 바이오주 그리고 의료 AI주들의 슈팅과 함께, 그러니까 고가 형성과 함께 동시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인데 뭔가 갑작스럽게 악재가 나온 것 같진 않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영해요. 오늘 8월 31일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월말 수익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매물이 나온 게 아니냐라는 네.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제 오늘 좀 아쉽죠. 어저께 갭상승 나오고 나서 상당 부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도 네. 일단 갭상승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모두 조금은 대밀리고 좀 있어요. 약간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니 뷰노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하고 있죠. 뭐 루니 뷰노는 오늘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인가 상한가를 기록 거의 상한가 언저리 24% 상승을 했고 어제도 상승했고 오늘도 장중 거의 20% 올랐으면 이게 3일 만에 한 50% 거의 50% 이상 올라왔다는 얘기는 약간의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CFD로 인해서 무더기 한가가 나왔는데 내일부터 잔고와 투자자 유형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뭐 이것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 하락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겠네요. 일단 개별 종목의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바이오 포함해서 최근에 올랐던 종목에 대한 찰실현 매도 욕구가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또 마감에 어떤 종목을 살지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조범수 팀장님이 지난번에 갖고 온 카페24 네. 제가 갑자기 왜 이 타이밍에 카페24인가요 했는데 20% 수익이 났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 뭐 요새 시장세 때문에라도 더 들고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서가지고 좀 시장을 짚어주신 만큼 최근에 이제 아마 17일 날 저가권 만든 이후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차익 욕구가 좀 계속 보이는 게 외국인들이 현물에 대한 매수가 잘 안 들어옵니다. 현물에 대한 매수는 잘 안 들어오고 시장 내 지수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많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카페24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어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뉴스 발맞춰서 상승 만든 이후에 다시 윗골을 다는 형국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테마 쫓아가지고 흐름세가 빠르게 흘러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카페24 수익권이신 분들은 수익 챙기시고 다시 한 번 더 가격 조정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노려보자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카페24는 수익을 실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으로 대체해 볼지 두 분이 선택한 마감에 산다 종목 보시죠. 현대 로템과 신성이엔즈가 나왔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지난번에 신성이엔즈 갖고 오셨는데 네. 재공략 하시는 겁니까? 네, 뭐 지금은 다시 한번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갖고 왔었는데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좀 갈만하면 좀 악재가 나오고 갈만하면 좀 악재가 나왔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화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 지난번에 8월 8일인가요? 그때 실적 약간 실망감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도 그때 저점을 찍고 오히려 계속 우상을 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방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투자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반도체, 뭐 HBM이 됐든 뭐 DDR5가 됐든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이라는 것이죠. 2차 전지 시장도 투자를 하면서 예전보다 더 클린룸, 뭐 드라이룸에 대한 어떤 수요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성 ENG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향 매출이 한 60% 된다라는 부분들. 어쨌든 삼성전자는 계속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받아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태양광 산업 부분에도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면 최근에 이쪽 드라이룸, 클린룸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한 번 정도 또 신성 ENG도 좀 주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난주 금요일에
7% 상승했다 마이너스 5%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 물량을 잡으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2,6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한 9월 달 정도 단기 목표가 3,500원 정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시선을 둘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저희 신성이엔지를 재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원, 손절가는 2,600원 제시했고요. 여기에 맞서는 현대로템을 들어보죠. 현대로템도 방산 테마로 요즘은 또 저 좀 잊을 법하면 제가 방산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아니, 이게 저도 사실 그 7월 중순부터 아마 방산을 계속 보면서 한번 이전에 풍산 한번 언급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방산주들이 어찌 보면 크게 악재라고 할 이제 이슈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수주권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좋은 소식들 들려온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조정 측면이 이제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으로 좀 찾아왔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많은 관심이 없었다가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일정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을 때도 9월 5일 기준으로 폴란드에서 또 방산 이 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권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정부 측면에서도 최근 수출 쪽으로 이제 추가적인 수주권을 원하는 구간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해당 이제 사업 설명회에서도 참여한 기업 중 한 곳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많이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올라가던 종목들이 기간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테마 기준으로 뉴스만 쫓아가는 시장이 좀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방산주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약세적인 흐름에서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포트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해지성 목적으로라도 지금 많이 시장에 관심이 많이 적어진 상황에서 가격 조정까지 많이 이루어진 이런 방산주들 한두 개 정도는 담아두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현대로템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가격은요? 현재 지금 현재가 매수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는 36,000원, 손절 가격은 27,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17%의 약보합을, 코스닥은 0.49%의 강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928.37포인트 지나고 있고 오늘 코스닥에선 저희가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로봇과 AI가 가장 뜨거웠거든요. 여기 바이오도 뜨거웠는데 지금은 살짝은 식었어요. 그럼 마감 특징주로는 뭘 볼지 먼저 뷰노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오늘 8.79% 상승으로 55,700원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판의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는 거죠. 특히 의료 AI주들 그리고 바이오주들. 유창희 본부장님 여기서 좀 욕심 내려놓고 오늘 종가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윗꼬리 봤는데 이거 전고점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좀 긴 윗꼬리가 나오면 뭐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준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고점권에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일 만에 50%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약간의 이제 한 5만 원대 중심으로 해서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기다리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있고 좀 고점에 좀 매수하신 분들도 조금은 일단은 57,000원 정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반등을 준다라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뷰노와 같은 차트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고가권에서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에 회복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두고 보자라는 이야기. 일단은 팔고 가보자라는 이야기 주셨고 조범수 팀장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지금 고가권 내에서 조정 구간이나 차익 구간이 나오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인공지능 의료 AI 섹터 내에서 뷰노가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원래 이제 연초에 이야기했었던 목표치를 이미 8월 말인 지금 현재 구간에 다 또 완료를 채웠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 들려져 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빅5라고 불리는 대형 이제 병원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아직 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대치보다 더 많이 잘 나온다는 점 때문에라도 오늘 좀 상승을 빚은 모습이 있는데 네. 아마 추가적으로 이 가격 조정이 찾아온다면은 가격 조정의 깊이를 한번 확인을 해본 이후에 계속 내년까지는 그래도 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점이 이 의료 로봇주 내지는 2차 전지 시장 내에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동일한 포인트가 바로 북미 진출권입니다.
뷰노 같은 경우에도 FDA에서 승인을 받는 건들이 있는데 최근 이제 제일 가까운 거는 11월 달에 딥브레인 FDA도 승인 기대치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내년 가을 디카스 그리고 내년 말 LCT까지 내년까지 해가지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진행될 거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올라오는 차익을 너무 이제 기대하고 추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가격 조정 찾아오면은 그때 기간별 이슈에 발 맞춰서 재진입하시는 방법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오늘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오후장의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게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대장주 아닌 것 같아요. 뉴로메카 너무 잘 가요. 티로보틱스 너무 잘 가요. 라고 했는데 화났나 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 내가 대장이야 하면서 상한가에 단숨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15만 1,500원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범수 팀장님. 갖고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안 갖고 있다면은 내일 시가에 같이 뛰어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갭상승일 것 같긴 한데. 좀 이게 당연한 답변들일 것 같은데 네. 입장에선 노죠. 예, 조금은 그쵸. 위험합니다. 예, 앞서서도 방금 전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고가권에서 차익 실현 이제 갑자기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좀 최근 시장에 아직 불안한 면이 좀 아직 같이 산재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접근보다는 일단 오늘 지금 상한가가 풀리는지 여부 먼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상한가가 풀리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내일 아마 갭상승 출발한 이후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로봇 관련주 중에 이제 최대어 IPO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상장하는. 두산 로보틱스요.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가 있다 보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콕 집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이제 경쟁사로 많이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 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지분을 15% 가량 가까이 가지고 있는 점 때문에라도 상당히 이제 경쟁 리스크로 언급을 하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라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 그리고 청약 이전까지 로봇주에 대한 수급이 지금 이미 삼성전자 향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력하게 지금 표방을 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아직은 괜찮다. 로봇 관련주들이 이 좋은 흐름 보여줄 때 계속해서 추가 불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 진입은 조금만 만약에 들어가셔도 조금만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삼성전자와 이제 협업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향후에도 추가적인 수주권이 나온다면 아주 더 좋은 상승을 보일 겁니다. 네. 아니, 저도 어제 좀 놀랬던 게 그 삼성이 방문했다는 소식에 마음의 약간 상한가에 갔었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보시면요. 최근에 이 아쉬움을 하루 만에 다 회복을 해냈어요. 유창일 네. 본부장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더 이상 대장이냐 아니냐를 거론할 가치가 없는 거네요. 뭐 항상 대장주였죠. 네. 다만 이제 주가의 그 상승이라는 거는 항상 거기에 맞추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 또 이게 다른 기업하고 다르게 뭐 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런 부분들은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약간의 조정은 좀 눌림목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는 뭐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더라도 더 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 면모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전기술 볼게요. 오늘 장에 좀 하락이 컸는데 한전 보유 지분의 블록딜 실패 소식에 8% 넘게 내리며 66,500원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염두를 해봐야 될지 주가 회복이 어려울까요, 유창인 본부장님? 뭐 블록들을 실패했다는 얘기는 매력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들에게요. 그렇죠. 네. 예. 보통 그렇다면 더 높은 할인율을 줘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놓인다라면 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특히 뭐 한전기술 최근에 원전주들이 일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때도 한전기술은 힘을 좀 못 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악재는 조금 길게 갈 수 있는 악재가 아닌가. 물론 오늘처럼 급락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들에 실패했다라는 건 이 큰 물량, 이 많은 물량을 가져갈 만한 매력을 한전기술에 못 느꼈다라는 걸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주가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료 빠르게 볼게요. 2차전지 소재 흑연 국산화 추진 소식에 3.89% 상승, 98,70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주의 조정에 대주전자재료도 좀 같이 밀렸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뉴스가 오늘 뭐 급등까지 유발하진 못했어도 뭔가 네.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충분한 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흑연 국산화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대주전자재료 측면에서는 고정 비용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일단 뭐 캐파 같은 경우도 3,000톤까지 이제 늘린 모습이 있지만 이제 향후 2030년까지 10만 톤 확보까지 이야기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산화 쪽으로 진행을 한다면 더욱이 안정적인 수익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규 투자 때문에라도 부채 부담이 조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 계획이 어느 정도 발표되고 해소된 이후에 그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내에서는 아직은 이제 강력한 상승까지 꾀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이번 뉴스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전해주셨어요. 현재 코스피는 0.17%의 내림세 2,557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9% 오른 928.36포인트 지납니다. 마감 도쇼가 함께하셨습니다.